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월 800만 원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유리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리는 이혼 전부터 유리를 향해 종종 부당한 행동을 해왔다. 법. 노후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며느리가 혼자 키울 거라고 했고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까 걱정돼 함께 아이들을 키웠는데 막내 아들 재유리가 고작 4살이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노르웨이까지 70여 개국을 조사한 뒤 그 나라의 국기만 보고 조카가 천재라고 믿었다. 내 아들이 육아 스타일 때문에 똑똑하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에게 많은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최민과 트러블을 겪은 적도 있다. 누구의 신용 규칙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도와준 시어머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유리는 오히려 그녀를 밀어냈다.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이 너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식구들을 화나게 했고 최민아는 그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유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고 아이들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의견이 달랐다. 마침표 법사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이걸 먹으면 먹겠다고 했고 간식일 뿐이라 반찬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신부는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을 보고 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안 먹인 게 아니라 낮에만 먹인 것 같다고 끝까지 단언했다. 마침표 시간대가 있다며 자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까칠한 반응에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서며 내가 주 양육자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말했다. 당신의 방식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라며 시어머니의 다른 의견에 반대하며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또한 최안이 주문한 어린이용 바이킹은 이미 돌아온 집 아이들을 위해 걱정이 됐다. 신나게 바이킹 놀이를 하던 세 형제가 오랫동안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들 재율이 자전거를 더 타고 싶다고 대답하자 유리는 자전거를 좀 더 타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무시했다. 결국 이상한 시어머니는 집을 떠나 자기 뜻대로 하게 됐고 재율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마에 상처까지 생겼다. 성격이 급하고 활발해서 참지 못했다. 이런 악기를 보면 재율이는 괜찮은데 쌍둥이가 악기를 너무 많이 연주해서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고백했다. 유리가 손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아직 몇 살도 안 된 무능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타고난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유리 역시 시어머니의 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옥상에 혼자 있던 시어머니는 설렘을 참지 못해 하루 종일 시어머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다며 사과했다. 실제로 최민환의 부모는 아들을 키울 때 며느리가 고집이 세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럴까봐 걱정된다고 인정하며 며느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면모를 보였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주면 더 아플 것입니다. 사실 최민환의 부모는 아들이 처음 유리를 데려왔을 때 매우 당황했다.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알몸으로 깨어난 유리를 본 부모님은 화가 났다. 밤에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며느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보여줬고 특히 시어머니 유리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유리를 데이트에 데려가며 며느리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한다고 칭찬하며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육아의 아들은 어머니보다 할머니를 더 닮았는데 육아의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니까 시어머니의 몫이 깎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기를 쓰고 구구단을 쓰다가 유리는 조바심이 나서 아이를 영국의 비싼 유치원에 보냈고 최민의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유치원에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아내가 고집이 세다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키우고 싶다고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유치원 가는 데만 1시간 30분, 유리에게는 좀 과한 시간, 음악, 기름값과 관련해 자녀 교육비로 월 800만 원의 기본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모두 최민환이 번 것이다.
오랫동안 그룹 FT 아일랜드로 활동하며 재력을 갖춘 최민환에 비하면 유리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걸그룹 라붐리의 멤버다. 한동안 그녀는 그룹에서 탈퇴해 그녀의 인기와 부는 남편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남편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아내를 가질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게다가 유리가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더라도 토요일에는 에버랜드도 가고 롯데월드, 일요일, 월요일에는 서울랜드를 비롯한 놀이공원 투어를 잇따라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비싼 티켓만 달라고 고집해 티켓 가격이 고작 780만원에 불과해 최민환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최민환이 아이들이 원하면 사주는 걸 잘한다고 말하자 오은영은 유리가 너무 많은 양을 줬다며 구매할 경우에는 욕망을 늦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사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장난감을 사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난감은 아이에게 필요한지 여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건전한 좌절과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젊고 부유한 집안, 빨간 리콜 전표가 냉장고에 남아있었는데 친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유우리가 워터파크에 갔는데 혼자 못 갔을 때 빠진 에센스를 듬뿍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유우리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유리는 어렸을 때 돈이 없었다. 돈 없는 축적의 하늘은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 해방됐지만 남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학원비를 아낌없이 내줘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교육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고 이별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이를 원한다고 밝힌 최민환은 비뇨기과에서 건강 상담을 받는 장면에도 등장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다. 처음 열애설이 돌았을 때도 유리에게는 남자였다. 열애설이 터진 다음 날 유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최민환이 가장 먼저 연락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화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나중에는 많이 서운하다고 했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묻고 내 의견을 물어보니 유리가 더욱 공감했다고 한다. 리아는 유리의 부모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구하자 유리 아버지에게 뺨 맞을 각오까지 했지만 유리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결혼한다. 책임을 지기 위해 애썼지만 유리는 결혼 후 함께 살던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자 최 씨의 이해를 바라며 따로 살고 싶다고 최 씨에게 말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는 부모님에게 유리의 생각을 털어놨지만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의견에 부모님은 크게 속상해하며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를 돌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유리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불안해지는 것이 불행한 결과였고 이것이 원인이었다. 당신은 아이들의 엄마처럼 행동해야 하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가혹하게 묻습니다. 아이 엄마가 18cm 길이의 문신으로 시어머니를 당황시키기까지 하는 유리와 함께 방송할 때 늘 힘들었다고 했다. 그녀가 불평했던 단조로운 유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진다. 이별을 선언한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 키스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기원한다. 행복하게 될 거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